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개청식 참석을 계기로 부산 국무회의가 열린 건데 정부 서울청사, 세종청사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국토 균형 발전의 중대한 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이 동북아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산업 성장을 지원해 북극 항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과 동남권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 집중할 것입니다. 해수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관이 공석이라 아쉽다면서 가급적이면 후임 장관을 부산 지역 인재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연말연시 안전대책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국민 안전에 대해선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고 말하며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안전은 2중, 3중으로 점검하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섭니다. 해수부는 극지 운항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시범 운항을 추진합니다.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입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북극항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러시아 제재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도 함께 검토합니다. 부산항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육성하는 부산항 3.0 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행정과 사법, 금융, 기업 인프라를 부산에 집적해 해양 수도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후변화로 어장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전통 수산업에 대한 구조적 혁신도 본격화합니다. 해수부는 근해 어선의 약 40%를 향후 5년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어선은 대형화,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은퇴 어업인에게는 재취업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 안전망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양식업은 스마트화와 규모화를 통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환합니다. 수산식품 수출 확대에도 속도를 냅니다. 대표 효자 품목인 김은 계약 재배 확대와 양식장 확충으로 공급을 안정화합니다. 참치와 굴 등 수출 유망 품목은 유럽과 중동, 남미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수부는 부산청사 개청과 함께 부산시대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북극항로 개척을 총괄할 범부처 북극항로 추진본부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수입육 전문 유통업체인 A사. 할당관세, 즉 무관세로 들여온 육류를 직접 가공해 판매하지 않고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넘겼습니다. 이를 받은 해당 법인은 완제품을 시장 가격 그대로 팔아 큰 이윤을 남겼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할당관세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겁니다. 주주인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의 배당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주의 자녀는 고가의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원천 기술을 가진 B사는 해외 법인을 세워 물건을 생산해 팔았습니다. 현지 법인에게서 기술 사용료를 헐값으로 받아 사실상 1,5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국외로 반출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법을 우회해 물가나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 등을 명분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기업 31곳입니다. 이들은 할당관세 악용과 슈링크플레이션, 가격 담합, 외환 부당 유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탄로가 의심되는 금액은 모두 1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국 지역 내 총생산은 명목 기준 2,561조 원으로 전년보다 6.2% 늘었습니다. 경기도가 651조 원으로 가장 컸고 서울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세종은 17조 원, 제주 27조 원 등 상대적으로 생산 규모가 작았습니다. 특히 경남은 선박업과 방위산업 등의 생산 증가로 경제 규모에서 보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충남을 앞섰습니다. 수도권의 경제 집중도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은 1,352조 원으로 전국의 52.8%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비중은 52.8%로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반도체, 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증가하여 경기의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평균 4,948만 원으로 6.1% 증가했습니다. 울산과 충남, 서울은 평균을 웃돌았고 대구와 부산, 광주는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실질 성장률은 전국 평균 2%로 집계됐습니다. 경기와 울산, 전남은 제조업과 운수업 호조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충북과 대구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출 측면에서는 최종 소비가 민간과 정부 소비 증가로 1.2% 늘었습니다. 충남과 제주는 소비 증가폭이 컸던 반면 대구와 울산은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총 고정 자본 형성은 건설 투자 감소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0.6% 줄었습니다. 소득 지표도 함께 개선됐습니다. 전국 지역 총소득은 2,598조 원으로 6.2% 증가했고 서울과 경기는 소득이 순유입된 반면 충남과 경북은 순유출을 보였습니다. 1인당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은 2,782만 원으로 전년보다 144만 원 증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청년층 인구는 1,440만 명, 중장년층 인구는 2,003만 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1.6%, 0.7% 감소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은 5.3% 늘어난 1,000만 명 기록하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알렸습니다. 노년층의 3분의 1은 여전히 취업 상태였습니다. 전년보다 31만 2천 명 늘며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4년에 처음으로 노년층이 1,000만을 넘었고요. 비중도 20%를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도 공개됐습니다. 청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3.2% 증가하며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장년층은 4.6% 증가한 4,456만 원, 노년층은 6.9% 증가한 1,97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 중에는 10명 중 1명만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모두 절반에 가깝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년층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3,665만 원으로 전 연령층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중장년층은 6,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년층은 3,500만 원 기록했습니다. 가구 부문을 살펴보면 청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장년층은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가 37.5%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1인당 연간 진료비는 노년층이 531만 7천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뒤이어 중장년층 211만 1,000원, 청년층 110만 1,000원 순이었습니다. 청년층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였습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암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원 협의체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는 복지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 행안, 고용, 금융위 등 12개 관계기관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그늘진 곳 없는 복지 안전매트 구축 방안을 관계부처 공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기가구를 더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금융연체, 사회적 고립 등 위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보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토대로 AI 예측 모형을 고도화해 위기 가능성이 큰 가구를 선별하고 실제 지원으로까지 이어지는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신청주의 복지에서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선제적 복지로 전환을 추진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위기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행정으로 좀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이 협의체가 그 사회 안전 매트리스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도 가구 단위로 통합해 조사를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가구는 우선 방문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합니다. 대화와 공감이 가능한 생성형 AI 상담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자는 취지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독사 위험군 발굴 시스템도 신규로 구축해 위험군을 빠르게 발굴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1기 신도시에 주택 6만 3천 호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해 성남시와 고양시 등 관계 지방정부는 협의체를 꾸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한정되었던 특별 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가 모든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앞서 도입된 지구들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후 약 6개월 만에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소요 기간을 2년 이상 줄인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 하여튼 속도를 빨리 내는 게 중요하다. 빠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행정 절차가 좀 간소할 수 있다면 최소한 간소하고 국토부는 추후 패스트트랙이 도입될 후속 사업지구도 주민 대표단을 구성해 예비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전문가와 지자체의 사전 자문 지원으로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 한도가 담긴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 통과 이후 구역 지정 고시까지의 행정 절차로 연도별 물량 제한에 걸리는 문제가 해소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대규모 정비 사업에 따른 교육 환경 개선책도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은 앞으로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정비 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 환경 이슈를 상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기여금의 교육 환경 개선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린 겁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공공기여금과 학교 용지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온 문제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과 여름철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 과거의 통계와 예측 시스템으로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응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가인프라 혁신과 기후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습니다. 인프라 혁신을 위해 기존의 댐과 하천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설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할 예정입니다. AI 기술도 적극 활용합니다. AI 홍수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합니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 저수지간 물그릇 연계도 추진합니다.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도 조성합니다.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결과에 따라 쉼터 등 인프라 설치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반지하 등 재취약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와 이주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재배적지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적응형 품목을 2030년까지 449종 개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도 조성해 기후위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생산 기반을 구축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세부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이행력을 더욱 높이고 기상청의 기후변화 감시 예측 자료와 기후부의 기후위험 영향 취약성 분석 결과가 각 부처 사업에 유기적으로 반영되는 범정부 합동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 지역 주민 전문가와 함께하는 광역협의회를 구성,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해군은 미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이 오늘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비람은 길이 110m, 폭 10m, 승조원 110여 명이 탑승하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12개 수직 발사 시스템, 어뢰, 4개의 발사관 등을 갖췄습니다. 해군은 그린비람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입항은 지난 2월 10일 알렉산드리아함 부산 입항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관련해 주요 구인구직 플랫폼의 거짓 구인 광고 게시물을 차단합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17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민간의 대형 취업 포털에도 고용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합니다. 자체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 포털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검증 모델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입니다.